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6일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철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 핵심 지도부는 무너진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끌고 갔지만 대통령의 강경 대응 천명과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 등에 결국 회군했습니다. 이날 수도 진군은 합참의장이었던 후안 호세 순이가 장군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순이가 장군은 대통령 궁박 현지 취재진에게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고 놀란 볼리비아 시민들은 마트로 달려가 물품을 사재기하는 등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도 긴급 안전공지를 통해 교민과 여행객의 도심 접근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아르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궁 청사 안으로 들어온 순이가 장군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 주변에 몰렸던 사람 중 누군가 순이가 장군에게 그만 물러나라, 이래선 안 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현지 방송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의 수도집결 장병부대 복귀 명령까지 나온 가운데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볼리비아군 일부는 결국 이날 오후 6시에 철군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은 목격자 진술을 인용해 군 장병들이 광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대통령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고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는데요. 그런데 순이가 장군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언사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이가는 최근 모랄레스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군대는 국민의 무장한 날개인 만큼 모랄레스를 막기 위한 적법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계 좌파 거물로 꼽히는 두 전 현직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선 이상 금지라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무경화한 아르세 정부가 획책한 모략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집권하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물러났습니다. 모랄레스 측에서는 순이가 장군의 언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순이가 장군이 모랄레스 측에게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데다가 아르세 현 대통령에게도 팽당할 위기에 처하자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진은 3시간 천하 무장 반란을 주도했던 순이가 장군이 체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모든 것을 얻을 뻔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표정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사태의 주동자 순이가 전 육군사령관은 현재 앞으로 6개월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테러 혐의와 관련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순이가에게는 15-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장군은 체포 직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쿠데타 시도가 아르세 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짜여진 친위 쿠데타라는 분석인데요. 순이가 장군은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갑차를 동원할지를 묻는 자신의 질문에 대통령은 꺼내라고 답했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갑차 동원까지 승인했을 정도로 뒤에서 무장봉기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의심하는 이들은 최근까지 아르세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온 순이가가 난데없이 대통령궁에 쳐들어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짜 쿠데타 시도였다고 보는 측에서는 아르세 대통령이 최근 순이가 장군을 보직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데에서 동기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셀프 쿠데타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일단 대통령 자작극이라는 주장은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장 반란은 분명 성공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면 분명 저런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번 쿠데타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산 장갑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산 장갑차가 제때에 제 역할을 못했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바오지 특수차량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PRC 타이거 장갑차는 볼리비아에서 법 집행, 폭동진압 및 구급차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볼리비아군이 무력 시위를 일으킨 날 PRC 타이거 장갑차가 도로 연석에 부딪힌 뒤 스티어링 타이로드가 부러져 군인들이 파손된 바퀴를 발로 차는 등 수리에 애를 먹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중국제 장갑차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어도 라며 조롱했는데요. 실패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중국산 장갑차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영상이 올라오자 도로의 연속도 재빨리 피하지 못하느냐, 중국산 장갑차의 성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차원이 다른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8 기동사단 비오대대가 양주, 파주 일대에서 100여 킬로미터의 장거리 기동훈련 및 K-21 장갑차 전투 사격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21 장갑차, K-81 장갑차, K-77 장갑차 등 궤도 장비와 일반 차량 60여 대가 참가해 약 100km의 장거리 기동훈련으로 훈련이 시작을 알렸는데요. 기계화 부대의 전투력의 핵심인 사격술 숙달과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 K-21 장갑차 40mm 주포, K6 기관총, 81mm 박격포 등 전투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이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올해 라트비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로 라트비아 육군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가 2028년까지 노후화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를 대체할 장갑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도입 규모는 약 100대로 사업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후보 기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터키의 툴파가 꼽힙니다. 하지만 이 중 K-21 장갑차는 군 운용 경험과 화력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한미연합군 훈련에서도 실기동하며 화력성 등을 보였습니다. K-21은 2009년부터 양산에 돌입해 지금까지 460여 대가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K-21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돼 연합훈련에서도 매우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아울러 40mm 기관포를 장착했는데 여기에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탑재하면 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100에서 130m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7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험지는 시속 4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수륙양용 기능도 있어 차체양 옆에 부력난과 전면에 파도막이판을 활용해 강물에서도 시속 6km로 주행합니다. 더욱이 수출국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개조할 수 있는 것도 한국 방산의 큰 장점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라트비아는 대부분은 평야지대입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한 현실인데요. 이러한 전장에서 전차전이 특히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K-21 장갑차에는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전술형 유도무기 천검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 대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서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존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지로 개조한 천검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을 앞세워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라트비아 장갑차 수주전에 승리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장갑차는 지난해 10월부터 3주간 라트비아 현지에서 기동, 화력 등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터키 등 다른 국가 제품들은 30mm 주포를 사용해 화력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나의 K-21 장갑차가 30에서 40% 저렴해 사실상 낙점이 예상된다는 게 방산업계의 전망입니다. 라트비아 육군의 장갑차 교체 사업을 따낸다면 한국 방산은 자주포와 전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에 이제는 장갑차까지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